mosaic into this place. 그 다음 질문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상 읽어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같이 읽어야지 우리가 공유를 내용을 이해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소리 내어서 말로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읽어주세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책 읽어주기를 강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되도록 많은 책을 읽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아이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책 읽어주기가 오히려 아이들의 자립을 방해하고 책을 싫어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듣기만 하는 수동형 태도가 직접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어주기를 그만두고 대신에 이른 나이부터 글씨를 접하게 하고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책 읽어주기를 그만둔 다음부터 아이들은 책을 더 잘 읽게 됐습니다. 급기야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책 좀 그만 읽어라고 말해도 숨어서 책을 읽는 아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치과에 가도 책꽂이에 책을 먼저 골라요. 그걸 들고 치료를 받아요. 책을 읽어주기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글자를 익히게 해 자기 힘으로 읽도록 하는 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요령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요것도 읽어주세요. 4살이 되면 책을 읽어주지 않는다. 아이의 재능을 믿고 노란 거요? 네, 아니다. 아이의 재능을 믿고 자립을 이끌기 위해 어른들을 될 수 있는 한 아이에게서 손을 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중학생에게 책 읽어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 대상으로 말입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3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학생에게까지 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작은 친절, 큰 민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잘하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을 대신에 읽어주는 것은 그들의 자립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책 읽어주기는 수동형 공부에 속합니다. 이것을 지속하면 수동형 태도가 습관으로 굳어져 자립은 더욱 멀어집니다. 글자는 소리와는 엄연히 다른 정보의 습득 수단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 독서 강연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쵸? 아이들에게 최대한 책을 많이 읽어줘라, 오래 읽어줘라, 뭐 했던 이야기와 다르게 4살 되면 더 이상 책을 읽어주지 말래. 지금 그쵸? 요 내용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자기 의견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왜? 중학생은 좀 이해가 되지만 4살은 좀 이르지 않나 싶어서 저는 주로 책에서 잠자리 독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상호 간의 대화가 없이 글만 읽어주는 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쵸? 육아 역시 케바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요 책은 아이의 숨겨진 능력을 이끌어내는 4개의 스위치라는 책이고 일본에 있는 요코미네 유치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를 그걸 책으로 이렇게 담아놓은 내용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 앞 페이지에 보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되도록 많은 책을 읽어달라 원생들에게 그랬는데 의외로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수용할 때 지금 어떤 분은 케바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아는 경우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저는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죠? 일테면 우리 반의 평균이 50점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넌 몇 점이야? 그러면 넌 한 반에서 반 정도 되는구나.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은 55점이 1등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평균이라는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 미루어 함부로 짐작하는 일들은 좋은 결과치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요 이야기만 듣고 느꼈던 거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선생님이 한 명이 있고 1대1이 아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책 읽어주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고 그 책 읽어주는 시간에 선생님이 책을 읽어줬을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1대1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동의 좀 하십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이 어떤 아이는 재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자연 관찰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장자 동화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집에서 책을 읽었다면 더 수준 높은 책을 좋아할 것이고 그런 게 전혀 없다면은 그쵸? 책 읽기가 너무 지루할 수도 있고 이게 아이마다 너무너무 다양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책을 읽어주다 보면은 그러니까 책 읽고 있는 시간이 지루한 거죠. 책을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차라리 책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도구 한글을 일찍 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일본어를 일찍 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읽게 했다는 거죠. 그럼 스스로가 지가 좋아하는 책들을 가지고 왔을 테고 유치원에 있는 책, 좋아하는 책을 읽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책을 그만 읽어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해 주신 분이 어떤 질문을 올려주셨냐면 책을 읽다가 책 읽어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지만 똑똑한 누구누구 중학교 칭화대 보냈다는 중국 교육자 엄마, 심리학자인가 교육학자 엄마 그 사례를 제가 이야기했었죠. 중학생까지도 엄마가 책 읽어주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작가님 말씀에 동의를 했고 초3인 내 아이에게 지금까지 잠자리에서 한 번도 빼지 않고 책을 읽어주고 있다. 근데 보통 낮에는 아이가 혼자 읽고 있고 두권 소설책도 재미가 있으면 아이 혼자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걱정하지 않고 잠자리에서 책을 계속 읽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책에서 이런 내용 4살 이후로는 읽지 마라 뭐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성 예를 들자면 뭐 보상은 효과가 없다 교육적으로 아이로 하여금 그 스스로 성취해내는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그 물건 뭐 상장 뭐 하여튼 뭐 수단이 있어야지 공부를 한다는 것이 학습이 되었을 경우에 그 수단이 빠져버리면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상 효과는 효과가 없다 혹은 더 안 좋은 거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교육학 쪽에서는. 하지만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보상 효과로 너무나 좋은 명문대를 간 케이스를 2명이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케바케라는 게 아니야. 아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본질은 가지고 가되.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위에 아이가 있고 동생이 태어났을 경우에 엄마의 사랑을 원해서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건 읽어줘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영역이 한정이 되어 있고 아이 세계를 더 넓히고 싶은데 엄마는 그 부분에서 잠자리에서 재밌는 책을 읽어가면서 아이 세상을 넓히고 싶다. 그러면 책을 읽어주면서 책을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좋다고 했지. 이건 이래 이런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f luck, the guy just must have been me. You kept